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방법 5가지. 바다의 잔잔한 표면이 그 아래의 활동을 숨기듯 사람의 진정한 이해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시간에 걸친 그들의 행동과 말에서 옵니다. 강이 지형을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깎아내듯이 사람의 진정한 본성도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일관된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알려지듯 사람의 성격도 그들의 행동의 열매로 알려집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수행하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중심을 드러내는 연꽃이 펼쳐지는 것과 같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그 앞에 있는 얼굴을 반영하듯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은 이 주제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려하고 잘해줄수록 나를 호구로 대할 때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잘하는 물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를 속이는지 잘해주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해줄수록 호구로 대하면 눈빛이나 행동으로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수호라는 이름의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정성스러운 배려와 친절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정원을 돌보며 각각의 식물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수호는 그의 친절이 때때로 일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그의 선행을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넘어 호구로 여겨질 수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그의 선행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정원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견고해야 합니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닳게 하듯 우리의 선행도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로 해가 매일 떠오르듯 우리의 선행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빛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원을 스스로 돌보기 시작했고 수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배려가 당연시되던 이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면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타인의 대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과 평정을 반영합니다. 물이 부드럽지만 바위를 닳게 하는 힘을 가지듯 지속적인 배려와 선행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는 타인의 반응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우리의 행위도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가 빛을 주듯 우리의 선행도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받는 이가 그 빛을 어떻게 활용하든 해는 그 목적을 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 시간을 매번 30분씩 늦는 걸 당연히 여길 때입니다. 한두 번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약속한 걸 매번 어긴다면 나를 우습게 알고 행동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지훈이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항상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런 습관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훈의 이런 행동이 점점 불편한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지훈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마을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지훈은 평소처럼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랍게도 모임은 이미 끝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워하며 노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는 결국 정해진 때에 내린다며, 모든 것은 그 순서와 시간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의 책임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도 시간의 준수에 따라 자라나고 시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약속 시간을 엄수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시간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이 작은 변화가 마을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는 결국 정해진 때에 내립니다. 모든 것은 그 순서와 시간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의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도 시간의 준수에 따라 자라나고 시들어갑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물이 항상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의 약속도 목적과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강물의 경로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자랑하거나 있는 척 할 때의 경우 나를 속이거나 자랑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한결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척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가장 크고 밭이 가장 넓으며 수확도 가장 풍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한결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마을의 축제에서 각자의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진정으로 누가 가장 풍부한지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한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라 여기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서 기른 곡물과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결도 자신이 가장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했던 곡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내놓기 시작하자 한결의 수확물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이 상황을 보며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가치와 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겸손은 진정한 힘과 지혜의 표현이다. 한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거칠애와 과시를 멈추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진정한 힘과 가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진정한 가치와 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내면의 충실함에서 비롯됩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나무가 여름 내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며 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모습의 과시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는 그 깊이를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한 깊이와 가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느껴질 수 있으며 겸손은 진정한 힘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을 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신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림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는 바람의 속삭임이라 불리는 유명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철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자주 바꾸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꾼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한 청년으로,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어떤 모습이든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바람의 속삭임,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듯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기반을 찾지 못한다며 견고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기울어지지만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자신도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본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듯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기반을 찾지 못합니다. 견고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을 의미합니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 그릇에 맞추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 있으나 진정한 본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며 그 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신념에 따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들먹이며 평가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리에 없을 때도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작은 도시의 가장자리에 진실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말하는 나무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무들은 숲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도시에는 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고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 현우가 진실의 숲으로 민준을 초대했습니다. 현우는 민준에게 숲의 나무들이 전하는 지혜를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숲에 도착한 민준과 현우는 나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에 대해 칭찬하며 자리에 없는 나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습이 자신의 행동과 크게 대조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 나무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가 넘어져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소리를 낸 것일까?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어.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야 해. 민주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의 부재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숲의 나무들처럼 모두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실된 말만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가 넘어져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소리를 낸 것일까? 마찬가지로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름이 달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개인의 본질에 기반해야 합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강물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는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뒤에서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본질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가입니다. 옛날 옛적 한 조용한 마을에 지혜의 숲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숲에는 5가지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각각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테오는 어느 날 진정한 자신과 친구들의 본 모습을 알고 싶어 지혜의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5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테오는 갈대와 견고한 나무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서는 나무가 떨어진 나무짚을 통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장소에서 테오는 구름에 가려진 달을 바라보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장소에서는 해와 구름의 대화를 통해 일관된 행동과 자신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의 중심에서 태우는 모든 나무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실된 말만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테오의 여정을 통해 그는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5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태도의 일관성,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존중, 내면의 가치에 집중, 자신의 원칙에 충실함, 그리고 긍정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 테오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교훈들을 친구들과 공유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숲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신과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항상 진실과 지혜를 추구하며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방법 5가지. 바다의 잔잔한 표면이 그 아래의 활동을 숨기듯 사람의 진정한 이해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시간에 걸친 그들의 행동과 말에서 옵니다. 강이 지형을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깎아내듯이 사람의 진정한 본성도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일관된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알려지듯 사람의 성격도 그들의 행동의 열매로 알려집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수행하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중심을 드러내는 연꽃이 펼쳐지는 것과 같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그 앞에 있는 얼굴을 반영하듯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이 주제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려하고 잘해줄수록 나를 호구로 대할 때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잘하는 물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를 속이는지 잘해주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해줄수록 호구로 대하면 눈빛이나 행동으로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수호라는 이름의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정성스러운 배려와 친절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정원을 돌보며 각각의 식물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수호는 그의 친절이 때때로 일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그의 선행을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넘어 호구로 여겨질 수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그의 선행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정원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견고해야 합니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닳게 하듯 우리의 선행도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로 해가 매일 떠오르듯 우리의 선행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빛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원을 스스로 돌보기 시작했고 수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배려가 당연시되던 이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면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타인의 대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과 평정을 반영합니다. 물이 부드럽지만 바위를 닳게 하는 힘을 가지듯 지속적인 배려와 선행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는 타인의 반응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우리의 행위도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가 빛을 주듯 우리의 선행도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받는 이가 그 빛을 어떻게 활용하든 해는 그 목적을 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 시간을 매번 30분씩 늦는 걸 당연히 여길 때입니다. 한두 번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약속한 걸 매번 어긴다면 나를 우습게 알고 행동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지훈이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항상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런 습관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훈의 이런 행동이 점점 불편한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지훈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마을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지훈은 평소처럼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랍게도 모임은 이미 끝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워하며 노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는 결국 정해진 때에 내린다며 모든 것은 그 순서와 시간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의 책임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도 시간의 준수에 따라 자라나고 시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약속 시간을 엄수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시간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이 작은 변화가 마을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는 결국 정해진 때에 내립니다. 모든 것은 그 순서와 시간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의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도 시간의 준수에 따라 자라나고 시들어갑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물이 항상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의 약속도 목적과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강물의 경로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자랑하거나 있는 척 할 때의 경우 나를 속이거나 자랑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한결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척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가장 크고 밭이 가장 넓으며 수확도 가장 풍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한결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마을의 축제에서 각자의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진정으로 누가 가장 풍부한지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한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라 여기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서 기른 곡물과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결도 자신이 가장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했던 곡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내놓기 시작하자 한결의 수확물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이 상황을 보며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가치와 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겸손은 진정한 힘과 지혜의 표현이다. 한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거칠애와 과시를 멈추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진정한 힘과 가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진정한 가치와 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내면의 충실함에서 비롯됩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나무가 여름 내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며 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모습의 과시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는 그 깊이를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한 깊이와 가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느껴질 수 있으며 겸손은 진정한 힘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을 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신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림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는 바람의 속삭임이라 불리는 유명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철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자주 바꾸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꾼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한 청년으로,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어떤 모습이든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바람의 속삭임,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듯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기반을 찾지 못한다며 견고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기울어지지만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자신도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본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듯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기반을 찾지 못합니다. 견고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을 의미합니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 그릇에 맞추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 있으나 진정한 본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치며 그 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신념에 따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들먹이며 평가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리에 없을 때도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작은 도시의 가장자리에 진실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말하는 나무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무들은 숲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도시에는 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고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 현우가 진실의 숲으로 민준을 초대했습니다. 현우는 민준에게 숲의 나무들이 전하는 지혜를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숲에 도착한 민준과 현우는 나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에 대해 칭찬하며 자리에 없는 나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습이 자신의 행동과 크게 대조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 나무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가 넘어져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소리를 낸 것일까?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어.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야 해. 민준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의 부재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숲의 나무들처럼 모두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실된 말만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가 넘어져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소리를 낸 것일까? 마찬가지로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름이 달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개인의 본질에 기반해야 합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강물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는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뒤에서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본질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가입니다. 옛날 옛적 한 조용한 마을에 지혜의 숲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숲에는 5가지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각각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태호는 어느 날 진정한 자신과 친구들의 본 모습을 알고 싶어 지혜의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5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태호는 갈대와 견고한 나무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서는 나무가 떨어진 나무숲을 통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장소에서 태호는 구름에 가려진 달을 바라보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장소에서는 해와 구름의 대화를 통해 일관된 행동과 자신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의 중심에서 태우는 모든 나무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실된 말만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태호의 여정을 통해 그는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5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태도의 일관성,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존중, 내면의 가치에 집중, 자신의 원칙에 충실함, 그리고 긍정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 태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교훈들을 친구들과 공유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숲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신과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항상 진실과 지혜를 추구하며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방법 5가지. 바다의 잔잔한 표면이 그 아래의 활동을 숨기듯 사람의 진정한 이해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시간에 걸친 그들의 행동과 말에서 옵니다. 강이 지형을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깎아내듯이 사람의 진정한 본성도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일관된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알려지듯 사람의 성격도 그들의 행동의 열매로 알려집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수행하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중심을 드러내는 연꽃이 펼쳐지는 것과 같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그 앞에 있는 얼굴을 반영하듯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은 이 주제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려하고 잘해줄수록 나를 호구로 대할 때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잘하는 물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를 속이는지 잘해주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해줄수록 호구로 대하면 눈빛이나 행동으로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수호라는 이름의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정성스러운 배려와 친절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정원을 돌보며 각각의 식물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수호는 그의 친절이 때때로 일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그의 선행을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넘어 호구로 여겨질 수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그의 선행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정원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견고해야 합니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닳게 하듯 우리의 선행도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로 해가 매일 떠오르듯 우리의 선행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빛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원을 스스로 돌보기 시작했고 수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배려가 당연시되던 이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면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타인의 대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과 평정을 반영합니다. 물이 부드럽지만 바위를 닳게 하는 힘을 가지듯 지속적인 배려와 선행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는 타인의 반응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우리의 행위도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가 빛을 주듯 우리의 선행도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받는 이가 그 빛을 어떻게 활용하든 해는 그 목적을 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 시간을 매번 30분씩 늦는 걸 당연히 여길 때입니다. 한두 번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약속한 걸 매번 어긴다면 나를 우습게 알고 행동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지훈이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항상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런 습관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훈의 이런 행동이 점점 불편한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지훈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마을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지훈은 평소처럼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랍게도 모임은 이미 끝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워하며 노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는 결국 정해진 때에 내린다며 모든 것은 그 순서와 시간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의 책임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도 시간의 준수에 따라 자라나고 시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약속 시간을 엄수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시간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이 작은 변화가 마을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비는 결국 정해진 때에 내립니다. 모든 것은 그 순서와 시간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의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도 시간의 준수에 따라 자라나고 시들어갑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물이 항상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의 약속도 목적과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강물의 경로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자랑하거나 있는 척 할 때의 경우 나를 속이거나 자랑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한결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척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가장 크고 밭이 가장 넓으며 수확도 가장 풍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한결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마을의 축제에서 각자의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진정으로 누가 가장 풍부한지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한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라 여기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서 기른 곡물과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결도 자신이 가장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했던 곡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내놓기 시작하자 한결의 수확물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이 상황을 보며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가치와 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겸손은 진정한 힘과 지혜의 표현이다. 한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거칠애와 과시를 멈추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진정한 힘과 가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진정한 가치와 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내면의 충실함에서 비롯됩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나무가 여름 내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며 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모습의 과시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는 그 깊이를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한 깊이와 가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느껴질 수 있으며, 겸손은 진정한 힘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을 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신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림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는 바람의 속삭임이라 불리는 유명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철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자주 바꾸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꾼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한 청년으로,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어떤 모습이든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바람의 속삭임,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듯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기반을 찾지 못한다며, 견고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기울어지지만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자신도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본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듯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기반을 찾지 못합니다. 견고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을 의미합니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 그릇에 맞추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에 따라 유연할 수 있으나 진정한 본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치며 그 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신념에 따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들먹이며 평가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리에 없을 때도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작은 도시의 가장자리에 진실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말하는 나무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무들은 숲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도시에는 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고,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 현우가 진실의 숲으로 민준을 초대했습니다. 현우는 민준에게 숲의 나무들이 전하는 지혜를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숲에 도착한 민준과 현우는 나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에 대해 칭찬하며 자리에 없는 나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습이 자신의 행동과 크게 대조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 나무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가 넘어져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소리를 낸 것일까?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어.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야 해. 민주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의 부재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숲의 나무들처럼 모두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실된 말만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가 넘어져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소리를 낸 것일까? 마찬가지로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름이 달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개인의 본질에 기반해야 합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강물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는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뒤에서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본질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가입니다. 옛날 옛적 한 조용한 마을에 지혜의 숲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숲에는 5가지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각각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테오는 어느 날 진정한 자신과 친구들의 본 모습을 알고 싶어 지혜의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5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테오는 갈대와 견고한 나무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서는 나무가 떨어진 나무숲을 통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장소에서 테오는 구름에 가려진 달을 바라보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장소에서는 해와 구름의 대화를 통해 일관된 행동과 자신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의 중심에서 테오는 모든 나무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실된 말만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테오의 여정을 통해 그는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5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태도의 일관성,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존중, 내면의 가치에 집중, 자신의 원칙에 충실함, 그리고 긍정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 테오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교훈들을 친구들과 공유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숲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신과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항상 진실과 지혜를 추구하며 타인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